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손학규 의원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과 (46조) 보시면 이제 AI 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난해 예산보다는 많이 증감이 됐어요. 지금 그 산출내역에 뭐 연구 영역비가 4천만 원 이렇게 세우셔서 어쨌든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AI과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육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잘 챙기셔서 빨리 그 우리 평택시에서 반도체 사업이나 AI 사업이 빨리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조) 맞춤형 이제 기업 사업 추진 사업, 기업 지원 사업 추진인데 우리가 평택시 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10대 기업 우리 평택시 10대 기업이라고 하시면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네, 좀 해당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이름 대시만 하지만 뭐 삼성 예, 뭐 LG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등록된 공장 기준으로 한 2,360개 정도가 지금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10대 기업을 꼽는다 그러면 어디 기업을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 LG, 뭐 만도 그리고 현재 지금 기아에서 지금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뭐 기아는 우리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기아에서 그 중고차 그 지금 CMA 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과나 반도체 쪽으로다가는 이제 어느 기업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LG는 전자기업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오셔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또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기업들이에요. 평택시에 그 뭐 다들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데 뭐 금전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못해서 애를 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그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가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산업센터는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는 안 하죠.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거의 공실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운영 그분들에 대한 그 임대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도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언론 매체에서도 거기 뭐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지금 고심 중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한 2시경에 그 지식산업센터 그 분들하고 같이 한번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서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업무상 바쁘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에서 좀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같이 그 동방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뭐 과장님 그런 그 주선 미팅 주선 이런 그 예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쪽 그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면담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그 지식산업센터 산단 매획 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고요. 그 밖에 이제 산단 내 지역이라든가 산단 외 지역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단에서 그 변경을 해주신 산업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도에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를 해줘서 좀 평택시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완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도시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과 도시 재생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도시재생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추진하고 있는 재생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7개 정도에서 이제 국비 정도 5개, 그리고 신장 지역 그 1, 2동 쪽하고 저희 서정동 쪽하고 그 신평동 그리고 그 안정 그 팽성 쪽 그리고 이제 원평동 쪽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과에서 CCTV 운영을 하는 그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저희가 CCTV에 대해서 지금 그 CCTV 구축하고 CCTV에 대한 그 유지 보수 쪽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제 사업소에서도 CCTV 관리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종합관제 사업소. 종합관제소에서는 거의 이제 관제하고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매칭이 되나요? 종합관제소 사업소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제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그 유지도 중요하고 그 시설에 대한 그 유지도 이제 관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이 그게 같이 통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방범 CCTV도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 생기고 스마트 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방범 부분만 좀 분리를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와 연관이 돼서 근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방범하고 이제 주정차 단속 CCTV 관제가 이렇게 좀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도 좀 기능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뭐 그런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업이 진행을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재생 사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민간 또 개발로 다 위탁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현재 재생 사업에 대한 그 그 섹터 내에 생활하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저기 스마트 도시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 처리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지금 다급하거든요. 인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은 그간에도 이제 계속 그 원하지 않은 그 생활 여건에서 있던 분들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각별히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사업을 보니까 그 기재역 종합환승센터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평택역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투자자는 어떻게 공모가 됐습니까? 지제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제역은 지난 저희가 이제 9월에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공모 절차는 그 6월쯤에 저희가 내년 6월쯤. 네네네. 그 이제 기업들도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사업 규모가 워낙 이제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좀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에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과 지방채 발행 금액이 좀 커요. 예상 금액이. 네, 맞습니다. 이걸 빨리 상환을 하시려면은 빨리 그 추진이 돼야 상환이 될 텐데 이자 부분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가 뭐 3.3%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 총 다 발행을 하게 되면 한 그 12억 정도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리가 세입이 없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지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투자자분들이 내정이 돼서 내정이 확정이 돼가지고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철도과에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또 스마트 도시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죠. 건축학과가 있나요? 주택가 쪽에는 이제 공공주택 그 쪽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저기 농업정책과 쪽은 이제 농촌 지역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들은 도시 지역, 이제 주상공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 지역 쪽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빈집 그 정비 사업도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관계 법률이 이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그 부서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한번 실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이 부분도 한쪽으로 몰아서 추진을 해야 평택시의 전반적인 이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계획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좀 빨리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관계 그 부서하고 관계 법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한번 그 파악을 해보고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좀 미래 말 그대로 미래를 가는 도시, 미래를 보는 도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좀 많은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아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마지막 추경인데 그 3회 추경 지금 미래도시 전략국은 기금이 없죠? 예, 기금은 없습니다. 네. 뭐 올해 25년도 마지막 뭐 추경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그 기업 투자가에서 한 26억 이게 감해졌어요. 내용은 그 뭐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세외 수입으로 잡혀있던 게 감해진 거죠? 국비가 이제 그 문화센터 짓는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안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입이 감아지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국비 세입. 이제 반납하는 거로 정리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원래 이걸 세출 예산을 25년도에 잡지는 않은 거죠? 년도에는 이제 건축 기획 용역만 잡았었습니다. 예, 그게 잡혀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뭐 세출 예산을 그렇습니다. 별도로 삭감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추경에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보니까 감소된 게 총 뭐 미래도시 전략국으로 따지면 3,450만 원이니까 한 0.05% 정도 세출 예산이 좀 감해졌는데 세입은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계속비로 스마트 도시과에서 일반에게 9건, 특별에게 1건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요거 계속비 이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25년도에서 26년도로 명시 이월 시킬 총 개수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11건이에요. 일반회계 10건,
특별하게 한 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한편으로 뭐 하고 각각의 또 그 이유들이 뭐 있고 근거들도 있겠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이 2월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요. 명시 2월한 그 예산액 대비 2월액이 51.93%야. 그러니까 반은 2월 시킨 거죠. 건수도 이제 11건이고 미래전략권 같은 경우는 24억 6천인데 2월 시킨 게 22억 7,500. 거의 92% 정도가 해당이 돼요. 스마트 도시과도 뭐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8억 1,600 예산에 7억 7,800만 원, 95.3%. 90%가 넘게 명시 2월 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거의 뭐 45%, 47%, 또 특별에게는 한 35% 정도 2월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회계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그 해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그 해의 지출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명시 2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꼼꼼히 계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다른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사업부서의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걸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받아서 쓰지는 않고 뭐 80% 70%를 명시 2월 시킨다라면 사실은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올해 26년도에 본예산이나 이때 예산을 세우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이 부분들이 지속되면 어떠냐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년 뭐 얘기되는 사안이지만 무슨 뭐 사고 2월은 문제고 뭐 명시 2월은 뭐 괜찮고 이런 그럼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기본적으로 2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야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25년도 계속비 하고 세출 예산 중에 진간 편성된 것 중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도시철도권은 평택 지제형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기존에는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2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럼 2,900인데 그러면 29.6%를 감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한테 25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 아니면 사업 집행이 어렵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근데 실제로 추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프로테이즈로 액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사업 규모에 봤을 때 그러나 거의 30% 가까이를 반납한 감해한단 말이죠.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운 금액은 4천만 원인데 서울에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데를 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또 많이 또 소요되고 해서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주가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600만 원짜리 대관을 해서 사실은 행사를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이 근데 이 부분이 좀 그것도 의아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명서에서 57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뭐로 우리 공정별로 되어 있냐면 설계비로 나와요. 응? 근데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설계비라는 공정에 이게 반영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 근데 마땅한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재역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이제 집행 잔액 감액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재역 복합 환승센터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준공하면서 집행 잔액을 저희가 그 3회 추경에 지금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투자 설명회 네, 부분이고 네, 네, 지금 네. 이거는 설계비인데, 그럼 이게 이제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거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3회 추경에 1,244만 7천 원을 감했어요. 근데 향후 투자에 또 2,044만 7천 원이 있어. 이 향후 투자는 뭐예요? 설계비 감하고 또 새로 향후 투자의 계획을 세운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럼 없으시면 지금 없으시면 정리를 해서 이 내역이 뭔지를 네, 알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큰 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기본 계획은 다 끝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은 이제 그 UAM 포함해서 지금 용역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네, 2차부까지.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예산이야 집행하더라도 결과물은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근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의 개최가 25년도 4월달에 그때 끝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 설명회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는데 이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좀 갖는 어떤 성과가 또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개최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시 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제 환승센터만 하더라도 한 4, 5천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화를 해서 그 공공기여를 같이 하고 지재역 부분을 이제 체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회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국내의 대기업들은 한 1년여 동안 저희가 미팅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경기가 워낙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정세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꼭 이제 이루어야지만 평택의 중심부에 이제 큰 변화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기업들을 계속 미팅을 하고 내년 6월에는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꼭 이제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LH에서 지제역 공공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 LH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LH하고도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LH 그 공공택지 지구에 광역교통 계획에 지제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을 저희가 시켜놓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LH도 거기에 이제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없도록 이제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 복합 지제역 이 환승센터 그 뭐 한 총 사업비만 2조 몇천억 가량 드는 사업에 LH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가할 그런 의향이나 뭐 의견을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의사는 LH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속비 사업이 스마트 도시과인데 지금 그 많은 지역 뭐 안정리부터 시작해서 명동골목 뭐 쭉 계속비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현재 그 계속비 사업으로 예정하는 거를 보면 그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사업은 25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26년도에도 없고 27년도에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건 어떤 뭐 사업이나 어떤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계속비 담겨 있는 거는 안정지역 그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만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커뮤니티 광장 부분은 올 12월에 이제 준공으로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번에 다른 데 보니까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왜 잡았냐 그랬더니 그 담당 부서의 의견은 그게 뭐 도로 같은 경우 3년 동안 뭐 무슨 평가를 해야 되고 뭐 어디에는 뭐 환경 평가를 3년 동안 그 사후 평가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그런 거는 없어요? 도시재생은? 네, 안전 커뮤니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재생에 대한 부분은 그 완료가 된 이후에 그 1년 이내에 이제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하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특정적으로 이제 어떤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26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라고요? 예, 내년이 올해예요. 커뮤니티 경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신평 원도심도 25년도부터 없잖아요. 이거는 언제 준공이에요? 끝난 것이? 신평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부분이 내년 그 중순 한 6, 7월에 이제 그 준공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비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그 잔액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그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주체는 그래요?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는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 쪽하고 청년 쪽하고 해서 그 부서에서 일부 인전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평 지역 근린 재생형은 27년도 이후에도 52억 8,9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25년, 26년에는 안 세웠어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세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산은 이제 26년도에 지금 그 추경 정도 이제 투입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 허그 기금, 허그 쪽에 인전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할 방안입니다. 지금 허그 쪽을 통해서 지방치 발행 받은 데가 또 있잖아요. 네, 지금 서정동 그 인정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뭐 저도 한편으로 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좀 지속적으로 뭐 정비하고 뭐 건물 짓고 센터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운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공된 곳들은 보면 나름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일단 저는 그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 끝내고 26년도 거는 다른 의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유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중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전략국 수고 많으세요. 1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전략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미래 먹거리 만드는 사업이라 크게 성과가 당장 나지 않는 것들이라 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쭉 여쭤볼게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 6페이지 국제학교 설립 지원팀 내용 중에 물품 지원 중에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욕심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회의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토한 안을 좀 띄워놓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몰리게 도면이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 그렇습니다. 띄워놓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4년 이 공간을 쓰시는 거죠? 이제 그 진행 일정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가 본 청사가 언제 될까요? 18년. 4년까지 밖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소 팀의 마을 공동체가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비는 또 일자리과에 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사회적 사회적 경제 경제랑 마을 공동체랑 지원센터가 같이 가서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마을 공동체가 센터 예산은 일자리 경제과에 가 있고 사업은 수소팀에 가 있어서 약간 이 과연 마을 공동체를 평택시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좀 홀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둘러서 개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19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층간소음 예방 주민참여 예산은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시게 된 게 이웃분쟁 조정센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공공요금. 근데 언제
이게 문을 열죠? 이제 문은 그 27년 초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을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공사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과정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은 있을 거고요. 공사 과정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도 우리가 계상해서 지원해 주나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을 가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건물이 이제 소유권도 넘어왔고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부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일부 전기는 좀 사용할 것 같아서 좀 계산을 상임위 했습니다.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이게 뭐 사도조리원이 시작이 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수도요금이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네. 계속. 예. 네. 이걸 최소화해서 잡으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AI과입니다. 6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너무 발전이 빠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큰 바다에 메꿔 보겠다고 이렇게 자꾸 돌멩이 던지고 있는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반도체 첨단 소재 공정 개발 지원 해서 예산을 이제 1억 5천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소자 공정 실증화 사업과 정밀 특성 평가 및 신뢰성 분석을 이제 2개사씩 지원을 해주시겠다. 자부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평택시 첨단 산업 발전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 판단됐다면 그 판단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저희가 설문을 좀 해봤고요. 근데 기업들이 일단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개발 분야에 대해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걸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노기술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실증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 분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기업체들 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명분 있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좀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아니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뭐 차이가 중요도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기업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용역을 통하던 아니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 되던 설문조사가 되던 그냥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예산을 큰 예산이라 뭐 기업들이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산 어디 벤치 놓고 정자 놓는 것도 지금 뭐 싸워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예전까지는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도시로의 성장 그리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산업을 지원하는 것,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실증센터 이런 것들을 짓고,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평택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꼭지들을 이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뭐 예산을 받아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 설명을 해주실 때 이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평택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그거 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질 거고요. 산업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세수가 어떻게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도 좀 변할 것 같고, 뭐 시민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이 항상 반복되는 질문들의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수소산업 주민분들, 시민분들 수소차 타는데 불편해. 근데 뭐가 수소산업이야? 이랬을 때 수소산업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67페이지에 반도체 AI과 제조 AI 인재 양성인데 상임위 차원에서 감해졌고요. 그 이유를 제가 듣기로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게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감해졌는데, 그러면 이후에 좀 논의가 돼서 예결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준비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올해도 사실 AI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고 다른 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고 이랬었는데,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려면 선도적으로 좀 교육을 좀 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제조 AI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120명 정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서 좀 커리큘럼을 좀 짜볼까 했었는데 120명은 조금 많은 것 같고, 사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인원 수를 한 90명으로 줄이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전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커리큘럼을 뭐 1강은 어떻고 2강은 어떻고 몇 강을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느 시점에 진행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다 그것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예,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예산이 감해졌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강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입문자 과정이라서 그 조금 초급하고 중급 과정에 대한 5강 정도를 할 거고요. 5일 정도. 하루 8시간씩 5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문 과정으로 해서 5일 과정으로 똑같이 8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강사료겠네요. 그렇죠? 예, 강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일, 그러니까는 5일에서 10일에 위탁 수수료 빼고 뭐 10일에 이제 8,700만 원의 강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설명을 잘못해놨어. 그러니까 5일씩 3회. 상반기에 5일씩
3번. 아, 그러면 20명씩. 그렇죠. 예. 15명씩. 줄여서. 예.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어. 5일만 하는 60명씩 팝교육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네. 하반기 3회. 알겠습니다. 방위산업은 다들 이제 흔쾌히 합의를 해주셨던 것 같고, 지금 기업투자과에 107페이지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이랑 포승 노동자 회관 복지회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강사 수당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요즘 35,000씩. 지난번 전반기 때 강사 수당을 조금 인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해서 조금 인상을 시키긴 했는데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다른 프로그램, 방금 뭐 AI 이런 거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 프로그램이 너무 작아서 이게 강사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소식들을 들어서 이것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 반도체 아니 산업진흥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업진흥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안에서 감해지고 증액시키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써 뭐 이렇게 논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산업진흥원이 잘못 계산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문제는 상임위에 2026년도 요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것 같고, 지금 상임위 그 예결위 분들도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차에서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50페이지에 카드 수수료 연회비가 5만 원이 있는데 너무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5만 원은 뭡니까? 어떤 카드를 쓰시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연회비 안 내는 카드를 찾아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인카드라서 꼭 내야 되는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상조용품 지원. 이게 총무과에서 그 산하단체들은 지원 안 하나 보죠? 이게 뭐 장례식 있으면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 예, 그 산하 단체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따로 제작을 해서 뭐 주나요? 아니면은 뭐 공용 물품으로 어디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 총무과에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산하단체나 좀 이런 데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좀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공무원 그 복지후생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달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전기 및 수도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요거는 냉난방비는 평택대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전기료로 나가지 않아요?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합니까? 네, 이게 지금 저 평택대학교에서 청구서가 2가지가 날라옵니다. 일반 전기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그 냉난방비는 별도로 또 저희한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냉난방비 그냥 전기료에서 통합돼서 지급 안 되고 따로 뭐지? 알겠습니다. 차량 유류비는 전기차 구입하겠다. 전기차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여해서 쓰는 거죠? 네,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줄이긴 하겠지만 단가가 리터당 2,000원을 계산하셨어요? 기름값이 여기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환율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산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ERP 도입 그 과장님 말씀 이 조금 자료가 충분치 않으시면 이거 보고 계실 테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답변 주세요. 전산개발비 ERP 도입 4,700만 원인데 요거는 여건에 맞게 견적서를 받으신 건지 또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네, 산업진흥원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진흥원도 참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공공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업도 해보자는데 너네가 맡아서 해야지.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 더 늘려주셔야 돼요. 약간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예산은 늘어나고 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이 예산은 잡혔는데 거기 산업진흥원에서 일은 해주고 산업진흥원은 대신 몸집을 키우고 약간 이게 메커니즘이 좀 어디선가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인력 정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은 산업진흥원을 만들면 기본 20명으로 출발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 산업진흥원을 준비하는데 저희보다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20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16명으로 돼 있는 걸 20명까지만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군요. 최저 20명은 돼야 된다. 근데 이제서 20명이 됐다. 제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방향의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업무적인 얘기를 추후에 행안부 지침이 생겨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걸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어떤 걸 그냥 기획해서 바로 위탁하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그러겠죠. 협의를 그럼요. 거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근거 부분도 사업에 대한 근거 부분도 사실은 진흥원에서 그 전체 우리 평택시 사업 그 산업계 그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근거로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과대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도록 뭐 제어를 한다 그러면 저희 스스로 좀 최대한 제어하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산업진흥원은 20명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과연 그 산업진흥원이 행안부 지침만 따를 게 아니라 그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평택시 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쯤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인원이 모자른다 하니 우리 쪽에서는 해주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난 최종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자리를 잡아도 한참 잡아야 될 때 인원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하신다는 거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켜본다고 했지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세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시 시간을 각교에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